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 캔들 세 번째 시간 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캔들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갭은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갭은 상당히 중요한데 차트를 볼 때 그 여러분들이 차트를 딱 보는 순간 전체 추세 이걸 보시고 지지선, 저항선 그 다음에 이제 갭이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봉 차트인지 주봉 차트인지 그 내에서 갭이 어떤 강력한 힘을 갖는지 좀 덜 강력한 힘을 갖는지 아니면 금방 메워질 갭인지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갭이 뭡니까? 갭. 영어로 GAP인데 갭. 뭐 간격, 뭐 사이, 뭐 틈, 뭐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마다 이걸 좀 다르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승 추세했을 때 이렇게 고가죠, 고가. 이렇게 고가하고 그 다음날 왔다 갔다 했을 때 이 저가, 고가하고 저가 사이의 이 간격을 우리가 보통 상승 갭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하락할 때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저가죠, 여기가. 저가고 그 다음날 이제 이 고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저가하고 고가 사이의 간격을 갭이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갭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뭐 종가 시가를 가지고 갭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냥 눈에 보이게 딱 하기 위해서 고가하고 저가 사이의 간격을 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갭에 대한 성질이 이제 문제인데요. 갭에 대한 성질. 자,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갭은 반드시 메꾼다.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큰 사단을 낼 일이 됩니다. 이게 이제 틱 차트나 분봉 차트는 어차피 분봉이니까 며칠 안에 또는 당일날 그 갭을 메꿀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일봉에서 또는 주봉에서 갭이 생기면 이게 며칠이 걸릴지 몇 주가 걸릴지 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갭이 어떤 추세에서 생겼냐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요. 그걸 알고 사람들이 이름을 또 다르게 붙여놨어. 아, 진짜, 예? 예. 이름을 다르게. 보통 이렇게 추세가 횡보하면서 생기는 갭을 이제 보통 갭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고점 부분을 돌파하면서 생기는 갭을 이제 돌파 갭이다. 그럽니다. 근데 상승 추세 중에 생기는 갭, 중간에 이걸 이제 중간 갭, 뭐 급진 갭 뭐 이러는데 그다음에 상승 추세 끝에서 전환되기 전에 상승 추세가 전환되기 전에 반전되기 전에 생기는 이 갭을 이제 소멸 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차트를 딱 보는 순간 이 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탁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보통 갭, 횡보 추세, 어차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제 이런 보통 갭은 금방금방 이제 메꾸는 경향이 있고요. 이게 문제지. 전고점을 딱 돌파하면서 생기는 이 돌파 갭은 저 끝에 올라가서 상승 추세가 반전돼서 하락 추세로 꺾여서 이렇게 내려와야만이 이렇게 여기 갭이 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 갭을 메꿀지 모르는 주봉이나 월봉에서 저런 게 있다면 그러는 이제 갭인 거죠. 예, 무서운 겁니다. 저거는 진짜. 그 다음에 이거 중간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소멸갭은 어차피 반전돼 갖고 다시 내려오면은 금방 메꿔지는 그런 갭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갭이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죠. 갭이 하는 역할. 갭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갭은 이제 상승 추세에서 만약에 갭이 생기면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상승 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팍 뛰었어. 그리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이거는 뭐예요, 이제?
여기 건너뛰고 여기 올라간 요 자리, 요게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게 이제 상승갭인데, 여기 강력한 뭐 지지대 역할, 지지 구간 또는 지지대라고 해요. 띠대자를 써서 지지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당연히 올라가다가 반전돼 가지고 이걸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갭을 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못 메꾸고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 그럼 이게 그만큼 지지가 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지지가 강했다. 그래서 상승 끝부분에 가서 저런 갭이 생기면 이렇게 반전돼 갖고 내려오면은 아, 갭을 메꾸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갭을 메꾸려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갭 상승이 생겼을 때 특히 이제 뭐 테마 급등주가 돼서 계속 올라가는 중에 이렇게 있는 애들 있죠. 예. 어제도 이제 쭉 상한가까지 왔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갭 상승을 해버렸어. 그럼 이제 시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얘가 이렇게 훅 빠지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겁나서 못 들어가잖아요. 되게. 근데 자기도 모르게 들어갈 수도 있어. 욕심 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시가를 깨버리면 갭을 메꾸려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빨리 손절하고 나가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재료가 튼튼하면 좀 더 개겨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못해도 여기 갭 상승한 이 하단 여기까지는 개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를 딱 갭을 메꿔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전환하겠다는 결정적인 신호예요. 그래서 요 시가를 깨면은 아무리 늦어도 갭 하단을 메꿔 버리면 바로 손절치고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이제 그런데 갭을 메꾸는 척 하다가 잠깐 이렇게 삐졌다가 다시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힘든 건데 되게 이거는 뭐 경험이 굉장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이탈해서 이제 여기 갭의 상단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면 이제 이거 갭 바꿀 가능성이 큰 거고요. 잠깐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이탈을만 한 거지 저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유를 계속 하시고 계시면 되고요. 요 이제 하락마디 또 중간까지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 계속 또 다시 이렇게 쭉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하기 제일 어려운 게 고점에서 이렇게 갭 상승이 나왔을 때 제일 어렵습니다. 예. 그죠? 상승을 한참 하는 중에 이렇게 그죠? 그 전에 그러니까 최고점까지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갭 상승 나온 거는 대응하기 되게 쉬워요, 이거는. 그죠? 근데 주구장창 이렇게 올라가서 전고점, 신고가 부분에서 저런 갭 상승이 생기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물리면 아주 엄청나게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이건 조금 들어가야 되죠. 그죠? 예, 조금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밑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입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오늘 이제 갭에 대해서 배웠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게 동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